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은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2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겸이포는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 지명이죠. 그 사실은 이제 북한의 송림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바로 밑에 있는 그 대동강 강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이 당시에 여기에는 이제 그 제철소를 만듭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신흥공업 도시로서 아주 그 번창하던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겸이포가 스페인 독감으로 1년 전에 1918년도에 고생을 하고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악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면적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겨울에 다시 2차, 우리나라에서 2차죠. 1918년도 가을, 겨울에 1차,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2차고요. 우리나라 1차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우리나라에서 그 1919년도 겨울에 다시 시작됩니다. 대유행이 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원산, 군산, 뭐 신의주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겸이포에서도 이제 악화되더라. 요 당시에 이제 겸이포가 창궐이 됐고, 이때는 더 악화됐다는 얘기, 불과 3일 사이에 더 이렇게 더 나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12월 말경에 와서 더욱더 추워지면서 이 스페인 독감이 엄청나게 더 전파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워지면은 얘네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자, 12월 22일 날 기록을 보면요. 겸이포에도, 그러니까 송림시에도 악성 감기가, 악감이 창궐하였다. 병의 성질이라는 얘기죠. 이 스페인 독감은 이제 지금 우한폐렴, 즉, 그 코로나하고 같은 종류인데요. 요놈들은 변이를 합니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해, 스스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게 좀, 성질이 좀 변했는데, 병의 성질이 아주 더 지독한 놈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사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단순한 독감이면 상관없는데, 요 놈이 엄청나게 전파력이 세고, 그리고 사람을 폐렴으로 죽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겸이포에도, 지금이 이제 북한의 그 송림시입니다. 겸이포에도 악성 감기가 창궐되었는데, 병성이 아주 악화되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하게 사람이 많이 사망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송림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평양, 요렇게 이제 대동강 이렇게 올라간 위로 가면 이제 평양이 되고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바다에서 바로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철소를 여기다 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그 제철소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 겸이포에서의 악성 감모는 더욱더 맹렬해져, 더욱더 심해져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매우 많아졌고, 특히 요 근래에 와서 병의 성질이 일반에게 더 악화된 듯하고, 사망률도 점점 더 증가되더라. 이놈들이요,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우한폐렴이 계속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들어오는 보고서에 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여름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이된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야. 봄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지역의 특징상 그런 건지, 아니면 요놈의 바이러스 자체가 변한 건지, 아니면은 또 계절성으로 변한 건지, 뭐 그것까지는 더 추이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이놈들은 계속 변화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변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추워지면서
변이되면서 더 그 지독한 놈으로 변한 거죠. 근데 뭐 바이러스가 변이됐다는 표현은 안 나오죠. 왜냐면 이 당시에 바이러스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다만 사망률이나 감염률 또 아니면 증상 이런 걸로 봤을 때 증상을 기록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독하다, 사망률이 늘어난다, 갑자기 이게 한다라는 걸로써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 변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우리나라 2차 대유행, 그러니까 1919년도 유행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시사 만평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같은 날짜인데요. 여기 써 있죠. 시절 만화, 그 시절의 만화, 악성 감기, 스페인 독감. 요새 유행성 감모가 매우 왕성해서 사람들이 몇 집에 하나는 이 모양이다. 어떤 모양? 약을 먹고 골골 하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골골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집마다 한 집 걸로 하나씩, 두 집 걸로 하나씩 이런 식의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오죽하면 이런 만화가 그려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안 알려진 그림이라 제가 일부러 실었습니다. 이 당시 특징은 이제 2차 대유행, 우리나라 1919년도 들어와서 18년도 1차 우리나라식으로 말했을 때 1차 대유행이 되고요. 1919년도 겨울에 들어와서 2차 대유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병의 성질이 매우 악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간히 있었는데 그건 이제 뜨문땅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대유행은 1년 뒤에 다시 됩니다. 자, 일단 겸입호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1918년도 상황에서는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1918년도 우리나라 전체 크게 대유행했을 텐데요. 1차 대유행. 10월 29일 날 1,500명이 감염됐다, 시민이. 그래서 삼릉, 미쓰비시 제철소가 여기 있었어요. 2분의 1, 반수가 다 걸렸대요. 상당하죠. 우편국 직원이 전원 다 걸렸다. 그것도 사망자는 기록이 안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있는데 누락한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기록은 안 나옵니다. 11월 3일 날, 그러니까 1918년도 11월 3일 날 환자가 1,00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행하고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19년도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소수였어. 요 당시만 해도 19일 날. 그랬다가 추워지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21일 날 기록 보면 사망률이 증가되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겸입호 같은 경우는 19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더 많이 감염되고 더 많이 사망했구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겸입호의 인구 변이 관계나 사망자 추사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요 신문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가 더 심해졌다. 19년대 이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거를 10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보는 이유는 이런 흐름을 알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대유행, 2차 대유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00년 전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 충분히 더 대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조심 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날 보면은 겸입호에서는 병의 성질이 더 악화됐다. 더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 같다. 지독한 놈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후로 왜 사망률이 갑자기 증가했다. 사실은 추워져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 당시에 날씨 기록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까지 이 당시에 날씨 기록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당시 기상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뭐 동별로 다 몇 도다 이것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변이된 거 아니겠느냐, 지독한 놈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조심하자 이런 의도로 자 12월 22일 겸유표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